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7월 30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니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골드만삭스에서 투자한 기업 서클에서 비트코인 세 번째 불마켓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장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드만삭스가 과거에 투자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스타트업인 서클인데요. 이 서클은 그 폴로닉스라는 그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근데 그 쪽에서 이제 암호화폐 회고라는 제목의 최신 보고서를 통해서 2019년 상반기 비트코인 상승이 새로운 시장 사이클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은 2013년부터 2015년도 이렇게 상승을 했던 그걸 첫 번째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사이클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던 이걸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사이클과 비교해서 이제 세 번째 사이클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이클이 이전 사이클과 비교해서 성숙한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올 들어 이제 고퀄리티의 투자 자산이 차별화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반면 2017년 만연했던 저퀄리티의 투자 자산의 진입이 막히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전의 두 사이클은 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에는 기관보다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했었고, 이번 사이클은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더 느리고 길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은 이끌고 갈 것이다. 세 번째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지정학적, 금융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알트코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이고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그 알트코인보다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뭐 이걸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투자한 기업 서클인데 이 서클이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냥 기업도 아니고 골드만삭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큰 뭔가 다른 부분을 보여줄까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큰 퍼포먼스는 보여주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떻게 진행을 할지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유명 헤지펀드 파트너 비트코인 불마켓 1단계 완료. 2020년에 랠리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윌리 우가 처음에 내놓은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윌리 우는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시장 하락이 지속적인 랠리를 위한 토대가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1단계 비트코인 불마켓 1단계가 완료가 되고 있고, 저점을 확인한 뒤에 2단계에 접어들어 2020년 한 해 동안 상승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2020년에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엔 지난 5월에 기관 투자자가 대거 유입되며 비트코인 상승장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윌리우도. 그래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비트코인 상승장을 이끌었다. 암호화폐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장에 진입했다라고 이제 진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자의 증가를 다들 이 분석가들은 내놓고 있고요. 존 메가피도 분석을 내놨는데 2020년 말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은 1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이제 기존 전망에 나는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
입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뭐 이거는 뭐 항상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으며 가격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암호화폐를 통제할 실질적인 힘이 없다. 일주일 뒤면 비트코인은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일주일 뒤에 바로 이게 상승을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이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네브라스칸 구너라는 이 닉네임을 쓰는 이제 암호화폐 분석가가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의 파라볼릭 블런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과거의 흐름들을 봤을 때 전 고점에 이제 도달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지금 계산을 해본 건데,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전 고점에 도달하고 나서의 상승이 212일 동안 2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12년도고요. 그리고 이때에도 지금 이 전고점 순간에 진입하는 이 지점부터 31일 동안 450%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또 상승을 한 후에 이 전고점에 거의 도달한 이 시점 2017년도부터 또 다시 303일 동안 1600%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고점에서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월봉으로 이제 본 내용들입니다. 크게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또 이 전고점, 지금 13,000달러 정도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월봉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고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점을 한번 찍었고, 이 고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수렴하는 과정들, 요런 게 이제 있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제 평균 며칠 정도가 또 걸릴 것이고, 상승하는데 몇 퍼센트가 상승할 것인가, 이걸 이제 과거의 수치를 대입해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평균적으로 4000%가 상승을 했고 182일 정도가 걸렸다는 겁니다. 이 전고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지금 다시 그러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만약 이 패턴이 똑같이 반복이 된다면, 그래서 분석을 한 내용은 지금 13,900달러가 이제 전고점이죠. 이 전고점에 도달한다면 그 이후로 지금 76,000달러, 약 450%가 상승하는 그 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303일 정도가 걸릴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303일이면 한 2020년도 3월 27일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뭐 76,000달러는 여기에서 이제 그냥 수치적으로 지금 과거의 평균치를 내놓아서 450% 정도가 상승하면 그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과거의 통계치일 뿐이니까 이게 명확하게 맞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래도 그냥 분석 중에 하나니까 한 재미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알람 마스터즈는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한 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그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흐름이 이 저점을 찍으려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리는 이 속이는 패턴이 한번 나왔죠. 근데 이런 패턴은 이제 그 블리시 도치라고 해서 그 좀 보통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걸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상승해서 길게 꼬리를 달고 위로 올리는 이런 형태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좋게 보는데, 알람 마스터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분석을 할 때 요거를 좋은 시그널이라고 읽고 앞으로의 이제 그 상승하는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람 마스터는. 근데
아직까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올라오고 나서 큰 힘을 한번 발휘해줘야 되는데, 이 단기적인 거래량은 조금 나왔지만, 이게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의 그 가격 흐름은 아직까지 크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지금 봐야 할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람 마스터가 지금 보는 거는 지금 1600달러 선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접근하실 때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자, 그리고 비트코인 변동성의 투자 심리가 또 그 회복에 시간 걸릴 것이다. 이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탐욕과 그리고 공포와 탐욕 지수예요. 근데 이 지수가 이제 최저점, 가장 극단적인 공포까지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 봤을 때 이 흐름이 정말 최저점까지 이렇게 떨어진 시점이 2018년도 12월 정도, 그러니까 가장 바닥을 쳤던 그 지점까지 비슷한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심리 상태가 지금 그 정도로 많이 악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 있겠죠. 그래서 공포와 탐욕 지수가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때가 거의 이제 바닥권일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과 지금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 12월 정도면 굉장히 가장 심각한 바닥이었잖아요. 그때가 최저 바닥권이었는데, 보통은 심리적인 부분들도 그것과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또 이제 그 방향이 천천히 전환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리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포를 느끼고 계시면 이걸 절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적인 심리에서 빠져나와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좀 보시고 좀 안정된 상태로 이 시장을 보는 게 훨씬 더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리플, 미 정부의 공개 서한, 공정한 암호화폐 규제 요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브래드 게링하우스 리플의 CEO가 직접적으로 미 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공개 서한에 이제 서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공개 서한에서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관대한 접근 방식을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이제 보내는 이유는 결국에는 규제와 그리고 청문회가 지금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에 대한 우려가 지금 되기 때문에 브래드 게링하우스도 다급하게 지금 이런 부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가 이제 많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계 종사자들은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즉 미국과 국제법을 존중하며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 회사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규제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데 사용하자고 하는 회사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리플은 달러를 대체하는 대신 현존 화폐를 보완하는 디지털 통화이며 의외의 모든 디지털 통화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키려 한다. 또한 미국의 혁신 기술 기업들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규제와 제도를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똑같은 암호화폐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법정 통화를 위협하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그걸 도와주는 형태의 암호화폐이다, 리플은. 그러니까 우리를 규제하는 것들을 좀 적당히 해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서한을 보내고 서명을 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기를 바라는데, 아무래도 지금 암호화폐 전체적으로 그 규제에 대한 위협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업계들이 좀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현재는 적이고 그 친구고를 떠나서 우선은 이 암호화폐 업계 자체가 같이 뭉치지 않으면
이 정부나 그런 이 반대 세력들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대상으로는 분명히 갈 거라고는 느껴지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규제에 대한 압박이나 그런 것들이 또 암호화폐 업계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내고 하는 것들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좀 공동으로 대처하는 게 더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양한 지금 형태로 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이런 정부 암호화폐 채굴 산업 승인 미 반응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이란 정부에서 그 암호화폐 산업을 아무래도 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허가를 해줘 버렸죠. 채굴 산업 자체를. 이것은 이제 결국에는 미국의 경제 제재 그리고 그 통화 제재 같은 게 이제 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 이란 정부에서도 그 대체로 지금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승인해주는 형태로 가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게 되니까 이제 조셉 애널리스트 조셉 영 같은 경우는 이란은 불과 몇 주 전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금지하려 했다. 근데 이란이 채굴 산업을 승인한 것은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며 미국 정부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란이 한 걸 보고 과연 미국은 어떤 식으로 또 대처를 하고 이란을 또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할지 또 암호화폐 채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 밝힐지 이게 이제 지금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란 정부가 이걸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 반응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아직 전해드리지 못한 부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유명 투자자인 이제 빌 밀러가 헤지펀드 실적이 46%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게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아마존주 덕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빌 밀러는 총 23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레그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회장입니다. 되게 재미난 게 이 사람은 뭐 비트코인을 맹신하는 사람도 아니고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재미난 게 그냥 비트코인을 흥미로운 기술 실험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왜 암호화폐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넣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시장과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투자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재미난 부분이에요. 이 기관 투자들이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 지금 이런 것들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런 빌 밀러 같은 사람들도 들어온 거 보면 헤지펀드나 이런 쪽에서 꽤 많은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